자, 작업하던 주간신 오픈해 주시고요. 요거 다른 이름 저장할게요. 야간신 배울 거거든요. 파일, 세이브 에즈. 주간신 말고 야간신. 야간신 열어주셨나요? 야간신 저장하셨나요? 네, 야간신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우리 카메라는 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그죠? 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탑뷰에서 T 눌러서, 아이고 한글이네요. T 눌러서 중앙에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신을 할 거기 때문에 파노라마라고 되어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 삭제해 주시고, 밖에 있는 태양도 지워 주시고, 밖에 있는 태양도 지워 주시고요. 8번 눌러서 들어있는 요 스카이, 태양을 설치하면 8번에 요 스카이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Vray 선을 설치하면 요것도 삭제해 주십니다. 컷. 삭제됐나요? 네. 밖에 있는 이제 집안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우리가 비율을 바꿔놨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거예요. F10번 눌러서 파노라마로 어제 비율을 2대1로 바꿔놨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테스트 렌더를 불러오시고 로드, 테스트 불러와서 로드. 테스트 불러와서 다시 한번 로드해 주시고, 요것을 야간신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명 값부터 이 조명부터 삭제 없애야 되겠죠. 창가에서 조명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야간에는. 맞습니까? 네, 창문에서 들어오고 있는 요 조명도 삭제. 렌더링 걸어보시면 상당히 어두울 거예요. 아예 안 보이진 않죠, 밖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바깥쪽에 배경이 있으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어둡죠. 여기에 설치된 요 조명, 요 조명만으로는 너무 버거워요. 맞아요. 네. 자, 야간씨는 조명을 천장에서 하나 뿌려줘야 됩니다. 천장에서 하나 뿌려주거나 아니면 포토메트릭 조명을 쏴주거나. 여러분, 요 실내의 공간에 조명이 여기에만 달려있진 않겠죠? 여기에만 달려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천장에도 전체적으로 조명이 이렇게 쏘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명은 포토메트릭이나 Vray IES. 그래서 포토메트릭은 에러가 좀 많아서요. 저는 Vray의 Vray IES를 추천합니다. 포토메트릭도 좋은데요. Vray IES도 포토메트릭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Vray IES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본다면, 일단 여기 있는 6개의 조명에 우리 여기 알맹이 값에만 조명을 줬잖아요. 맞죠? 예.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뿌려 볼게요. 이렇게 Vray IS 조명을 하나만, 일단 하나 가지고 여기 바닥까지 뚫고 내려오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 조명 위치에다가. 네. 하지만 조명보다 밑에 내려와 있어야 돼요. 조명 속에 파묻혀지면 조명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조명보다 아래쪽에서 쏘아주는 거예요. 여기 조명이 있다면 지금 쏘는 IS 조명은 그 밑에 달려 있으면 좋아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쏴주시고요. 탑 뷰에서 위치 잡아주십니다. 조명과 같은 위치로 타겟과 함께 이렇게 위치 잡아주십니다. 타겟과 함께. 자, 요 Vray IES 조명은 기본적인
조도 값이 한 1700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파워. 인텐시티 밸류 값 요게 조도예요. 인텐시티 밸류라고 되어 있는 요거 17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일단은 6개가 필요하니까 6개를 복사를 좀 한번 해보고 탑뷰에서 여기서 조명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툴즈 조명 선택이 힘들어요. 조명은 머리만 선택하면 안 되고 타겟도 같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다면 툴즈에 씬 익스플로러 원래 실무에서는 요거 많이 써야 된다 그랬죠. 그쵸? 네,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서 다 끄고 필요한 건 조명이니까 조명만 켜보시면 VRAIS 001, VRAIS 001 타겟까지 있잖아요. 같이 선택해 주시면 잡혀요. 이렇게 인스턴스로 2개 여기서 다시 한번 잡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이쪽에서 요렇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익스플로러에서 선택하면 훨씬 쉽죠. 맞아요. 다시 잡아서 이쪽에다가 인스턴스로 복사해 줍니다. 지금 현재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조명은 한 마리만 수정해도 다 같이 수정이 될 겁니다. 네, 너무 약해요. 현재 나오고 있는 조명값이 매우 약해요. 네. 17,000 정도로 제가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올렸더니 조금 밝아졌어요. 야간신이니까요. 야간신이니까 17,000으로 여기에 있는 인텐시티 밸류를 1700이었던 것을 17,000 정도로 바꿔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변경해 보시고요. 자, 저처럼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할 건데요. 조명의 색상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렇게 주광색이 나오게 이렇게 분위기도 타게끔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IS 조명이잖아요, 여러분. IS는 IS 파일을 쓴다 그랬죠. IS는 IS 파일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파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얘가요, 포인트 라이트, 그러니까 약간 전구따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이라서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조명이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맞죠? 포인트 라이트니까 여기에 전구가 이렇게 들어있는 느낌이라서 이해되세요? 예, 여기 전구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천장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근데 아래쪽을 향해서 쏴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명을. 파일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조명을 한 마리만 선택해서 어차피 인스턴스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IES 파일이라고 있나요?
있어요. 여기다 우리 조명 파일 넣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때 화장실 액자에다 쏠 때. 맞아요. 요걸로 안 하고 뭘로 했었어요. 저희는 포토메트릭에서 포토메트릭 웹이라는 거 이용해서 추즈 파일로 넣었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많은 걸 배웠으니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죠? 네. 근데 얘가요, 왜 이렇게 맨날 에러가 날까요? 스크린펜이. 속상하네요. 자꾸만 에러가 나서. 슉슉.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중. 역시나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나지 않아. 빨리 보세요. 조명 중에서 V-Ray IS는 오늘 처음 써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에 포토메트릭이라는 거에 포토메트릭 타겟 라이트를 이렇게 한번 쏴보세요 했었어요. 그리고 포토메트릭 타겟 라이트를 여기에 요걸 얘기했었어요. 유니폼 스피어리칼. 현재가 유니폼 스피어리칼의 기본값. 유니폼 디퓨즈는 뭐예요? 조명기구가 벽에 부딪히지 않죠. 유니폼 스피어리칼은 벽에 조명기구가 부딪혀서 보였어요. 요거는 조명기구 자체가 위에서 환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었고, 스포트라이트는 우리가 평소에 알던 스탠다드의 스포트라이트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포토메트릭 웹이라고 있잖아요. 기억이 날까요? 네, 본 것 같죠, 그죠? 순수 포토메트릭 파일로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더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V-Ray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호환이 좋은 걸로 그냥 이렇게 V-Ray IS를 한번 써봤습니다. 파일을 1번 파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맵2에 있습니다. 맵2. 제가 드린 파일 맵2에 보면 IS라고 있죠? 거기에 1번 있어요? 네, 1번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조도값은 17만. 꽤 많이 크죠?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요, 조명값을 일단 무조건 세게 주고 봐야 돼요.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세게 주고 너무 활활 타면 그때 줄이면 돼요. 17만 정도 주시고요. 여기에 컬러, 요거 색상, 요것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파워, 인텐시티 밸류. 인텐시티 밸류. 사실 10만 정도만 줘도 돼요. 10만. 17만 조금 세면 한 10만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10만. 자, 바깥쪽에 배경이 저러면 되겠어요? 야간 배경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깥쪽에 깜깜한 야간 배경을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포토샵에서 그냥 합성하는 게 제일 빨라요. 포토샵 합성을 더 추천하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까? 네, 한번 가볼까요? 배경사진 넣었던 거가 요거였죠. 배경사진 넣었던 거. 그러면 디퓨즈에 있는 요 사진 들어가서 여기 있는 비트맵 사진을 제가 드린 맵 소스, 맵에 백그라운드에 빌딩 백그라운드 들어가시면 야간씬이 있어요. 야간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야간 모양, 야간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야간 사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저는 지금 요게 마음에 안 드네요. 별로. 야간으로 쓸만한 게 조금 깜깜한 걸로 넣어주세요. 많이 어두운 거.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거 좋네요. 야간 씬을 넣으면 유리에 야간에는요, 바깥쪽이 많이 어둡다면 내가 집안을 많이 밝혔을 경우에 유리에 반사가 돼야 돼요. 유리에, 맞죠? 네, 내부에 있는 가구들이 반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예, 이걸로는 반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이걸로는 반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유리 재질 선택해서 유리 재질이 아마
네, 여기 있네요. 유리. 유리 재질을 선택해서 투명도를 너무 많이 255를 주지 말고 한 200이나 190 정도로 살짝만 투명도를 줄여주시고, 투명도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디퓨즈 컬러를 검정으로 줄수록 좋아요. 디퓨즈의 컬러를 깜장색 0번은 말고 뭐 한 10번 정도. 유리 색깔을 검정으로 줄수록 반사는 더 잘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반사가 그래도 약하다 그러면 프레넬 IOL 값을 락을 풀어서 한 3 정도, 반사를 최상으로 줘도 반사가 약하다 그러면은 프레넬 IOL 값을 3 정도 주시면 유리에 내 집안에 있는 가구 침대가 아주 확실하게 비추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예, 요렇게 한번 해봤고요. 또 여기에 이제 스탠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야간이 신이니까 여기다가 스탠드를 하나 이렇게 세워 볼게요. 이쪽에다가 옆에다가 탑뷰에서 실린더 하나 꺼내죠. 실린더 여기다가요. 요게 지금 침대 가구거든요.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 침대 옆에 요 부분 탑뷰에서 여기다가 실린더를 이렇게 꺼내주시죠. 그리고 높이를 프론트 뷰에서 여기까지 올려놓죠. 이렇게 실린더에 높이 세그먼트는 없어도 되죠. 실린더 사이즈는 100에 700 정도, 100에 700 정도. 탑뷰에서 실린더 뽑고 프론트 뷰에서 위치 잘 잡아주시고, 그냥 요게 스탠드다 라고 생각할게요. 요게 스탠드다. 됐습니까? 네, 재질 한번 줘볼까요? M. 자, 스탠드 재질 쓸 굴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름을 조명 스탠드. 조명 스탠드 적용. 사진 한번 써볼까요? 비트맵. 비트맵. 맵에 보면 패브릭이라고 있을 거예요. 패브릭. 맵에 보면 패브릭 2에 또 패브릭 2가 아니네. 패브릭 1인가 보다. 네, 패브릭 1번. 패브릭 1번에 와서 요거 한번 써볼까요? 약간 예, 요런 게 좋겠네요. 네, 약간 주름이 딱 안 생길 것 같은 아이로 요걸로 한번 써볼게요. 패브릭 FAB 21번이나 예, 21번 정도 한번 써볼까요?
적용 쇼맵. 이거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스탠드 잘 보시면은요. 얘가 잘 보시면 위쪽에 요 모양이 안 나와요. 맞죠? 그죠? 이거는요 UV 주셔야 돼요. UVW 맵, 실린더, 그리고 캡의 체크. 요거 체크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UV 주시고 캡에 체크하고 실린더. 그리고 이거 너무 지금 입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UV 줄여주셔야 돼요. 입자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스케일로.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위쪽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면 위쪽이 모아지는 거는 보이거든요. 근데 Z축으로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거는 입자가 쪼그라지는 건 보이는데 아무리 내가 XY를 줄여도 이 애들의 자체가 줄어들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는 납작해져도 이 내가 원하는 이 입자가 얘처럼 작아지진 않잖아요. 맞죠? 예. 그때는 이게 도화지가 작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 바퀴 둘른 거잖아요. 도화지를. 타일링, U 타일링, 요게 X축이거든요. 요걸 두 번, 세 번으로 바꿔보세요. 어때요? U 타일링을 바꾸니까 입자가 이제 좀 작게 보이죠? 맞아요. 네, 여기 있는 U 타일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봤고요. 이거 제가 뭐 만들 거라 그랬어요? 조명 만들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V-ray MTL로 돼 있고 이 안에다 조명을 심으면 빛이 밖으로 나올까요? 뭘로 바꿔줘야 되죠? 맞아요. 투사이드. 어제 계속 반복했었죠. 잡내 조명, 그죠? 네, 투사이드로 변경. 킵 하시면 되고요. 조명은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V-ray 조명은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는 조명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길쭉한 곳에는. 이렇게 길쭉한 곳에는 조명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V-ray 라이트 탑뷰에서 꺼내고 얘를 뭘로 바꿔? 스피어로 바꿔. 스피어가 작아야 되겠죠? 조명보다. 레디우스로 줄여요. 레디우스로 줄여야 돼. 스케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조명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스케일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스케일 쓰면 된다 안 된다? 소용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스케일로 이렇게 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 봐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얘를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인스턴스로 한 4개 정도를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죠. 4개나 3개. 4개나 3개 정도를 넣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조명이 싫다면, 이건 저는 요건 추천하는 바이고, 이런 조명이 싫다. 나는 여기에 조명이 길쭉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여기다가 실린더를 하나 더 넣어요. 이 안에다가 실린더를 하나 또 넣어요.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 더 넣어서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이 실린더가 뭐가 되면 돼요? 얘가 조명이 되면 되겠죠. 그럼 V-ray 라이트에서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메쉬, 맞죠? 스피어가 아니라 메쉬로 바꿔서 메쉬에 있는 메쉬 라이트에 핑 메쉬로 이 안쪽에 있는 실린더를 찍어주면 되죠. 안쪽에 있는 여기 핑 메쉬, 메쉬 라이트에 핑 메쉬로 실린더를 안쪽에 있는 걸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렌더링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조명값은 세야 돼요. 한 200 정도로. 조명값은 매우 세야 해요. 여기 이렇게 얼룩이 져서 지저분스러운 거는 나중에 렌더링 걸 때 여기 GI에 있는 요 퀄리티만 미디움 정도만 돼도 이런 얼룩은 이렇게 잡힙니다. 네. 안쪽에 있는 실린더가 클릭이 안 된다고요? 그 실린더만 Alt Q를 해서 하세요. 자, 지금 제 거 렌더링 걸린 거 보면 여기에 까만 줄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줄?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왜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봉 그림자예요. 에? 아닌가? 아닌가? 긴가? 애매하네. 잠깐만, 잠깐만요. 얘 좀 옆으로 좀 치워볼게요. 옆으로 좀 갖다 놔볼까? 옆으로 조금만 더 밀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봉 그림자가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아,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보다. 아니군요. 봉 그림자가 아니었네요. 봉 그림자였으면 어떻게 했지? 봉 그림자였다면은 섀도우 캐스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익스클루드로. 얘 천장에 있는 이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진하게 생겼다면 섀도우 캐스팅 알죠? 여러분. 요거 익스클루드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그쵸? 예, 여기서 봉 찾아가지고 익스클루드 섀도우 캐스팅 하면 되는데 그림자가 아니었네요. 요 사이가 벌어진 거였네요. 그냥. 여기가 반사되는 거네. 이 조명이 이 봉한테 여기가 반사되는 거였네. 예. 이 조명이 봉에 비춘 거였네요. 네. 좀 착각했네요. 네. 자, 이렇게 조명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배경 진실 넣었는데 사진 아까 전 사진이랑 겹쳐서 여기 왜 인스턴스로 안 했어? 셀프 일루미네이션에 인스턴스로 넣었어야지 사진을. 카피로 넣으면 어떡해? 사진 똑같이 바꿔요.
네. 조명 다들 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조명 색깔이 지금 위에 게 이게 흰색이라서 요거 조명 색깔 다시 그냥 흰색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에 조명이 흰색이라 흰색으로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요것을 렌더링 걸어가지고 포토샵에서 리터칭 한번 해볼게요. 자, 렌더링을 걸어봅시다. 사이즈는 시간 관계상 일단 가죠. 렌더링 최종 렌더 거는 걸로 갈게요. 사이즈는 대신 작게 할게요. 프린트 사이즈 어시스턴트.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 사이즈는 A5 A4보다 더 작게 A5 했나요? 그럼 150dpi 할게요. 원래는 300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150 할게요. 이것도 픽셀이 1240 정도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해요. 우리 150만 할게요. 알겠죠? 네, 150 하고 F10번 눌러서 커먼에 보시면 아마 1240874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V레이로 와서 여기서는 뭐 건들 게 별로 없겠다. GI로 가서 여기를 우리는 미디움은 조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로우 정도로만 갈게요. 베리 로우 말고 로우 정도까지만. 로우 정도로 가고요. 세팅에 스파이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렌더 엘리먼트 있죠? 요거가 우리 아마 테스트 렌더에는 요게 안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애드 맨 위에 멀티매트 엘리먼트 그 다음 Vray 엑스트라 맞죠?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Vray 리플렉션 반사 Vray MTL 리플렉트가 어딨냐 여기 있다. Vray 재지 여기 있다. 이름이 딱 Vray 리플렉션이에요. 이거 아닌데? 예, 여기 있다. 2죠? 알파벳 2로 되어 있는 거. Vray 리플렉션 반사. 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굴절이니까 투명을 찾아주는 거고. Vray 리플렉션 반사.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Vray Z depth.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Vray Z depth라는 게 있나요? 예, 요거는 카메라 방향에서 점점 빛이 그러니까 뎁스 오브 필드처럼 깊숙이 어두워지는 뿌얘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일단 이렇게 여러 개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손봐줘야 되는 거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엑스트라 요거는 그냥 못 쓰죠. 엑스트라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텍스처 넣어야 되죠.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요. Vray 더트 M 눌러서 빈 슬롯 하나에 밀어 넣고 인스턴스로 밀어 넣고 맞아요. 200 정도 200 정도 Vray 엑스트라는 그렇게 쓰는 거였고 반사는 그냥 냅두면 돼요. 반사는 뭐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예. Z 뎁스도 뭐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네. 뭐 없고요. 나중에 요거 조절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민값, 맥스값 0에 500mm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하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멀티매트 엘리먼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이디가 있어야 떠지는 거죠. 오브젝트 아이디 줘야 되죠. 유리 선택하시고 창문에 있는 유리 밖에 있는 배경 말고 이거
유리인지 어떻게 잘 보셔야 되는데 탑뷰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요 유리 이렇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밖에 있는 배경이 선택돼요. 이름을 여기다가 유리라고 이렇게 줬다면, 자 여기 웬 유치? 여기다가 이렇게 유리라고 이름을 줬다면 여러분들 선택이 잘 안 될 때 아까 제가 뭐 이용하라 그랬죠? 툴즈의 씬 익스플로러 이용하라 그랬죠? 조명 끄고 지오메트리 열어주면 여기 유리라고 이렇게 선택이 또 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유리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오브젝트 아이디 1 바닥을 선택하고 바닥에 오브젝트 아이디 2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오브젝트 아이디 2 벽체를 선택하고 벽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오브젝트 아이디 3 오브젝트 아이디 3 천장과 바닥이 겹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천장 바닥이 겹칠 일 없죠? 아까 제가 바닥에 줬던 아이디가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잖아요. 천장에도 2번 주시면 돼요. 그럼 천장 선택해서 오브젝트 아이디 2번 그리고 선택하기 조금 까탈스러운 게 누구죠? 커튼 아니겠어요? 포토샵 가져갔을 때 선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애 있잖아요. 맞죠? 그 아이는 야 커튼은 몇 번을 줘야 되냐? 위에 게 2번 얘가 1번 커튼을 아이디 줄 번호가 되게 애매하네요. 커튼 아이디로 몇 번 주지? 어쨌든 벽하고 안 붙어 있으니까 천장 얘도 2번 줄까요? 오브젝트 아이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2번 아이고 네 타이밍 좋게 쉬는 시간 렌더링 걸고 딱 쉬면 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쭈루룩 들어가 있죠? 맞아요? 네. 쉬었다 오세요. 끊어버렸네. 네, 헬퍼의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보면은 사이즈가 뭐 한 6,500 정도가 대충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zdepth 값에서 짧은 거 예를 들어 1000 마지막이 6500 네, 맥스가 6500 1000, 6500 이렇게 줬어요. 그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저는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보겠습니다. 얘가 뭐 하는 애냐 보시면 아유 이 야간신이라서 느껴질려나 모르겠네. 자 이제 슬슬 뭐가 보이죠? 네. 요게요 이거 기다리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요런 거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여기 많이 밝죠, 여러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어두운 값이 생겼죠. 요것도 보시면 내 화면 정면에 보이는 건 많이 밝죠? 저 깊숙이 들어갈수록 어둡잖아요. 맞죠? 이거를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하게 되면 이런 걸 공기원근법이라고 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물은 밝고 깊숙이 있는 것은 어둡게. 오케이? 예. 그래서 이 zdepth 값을 이용하면 어떤 그 화면상에서 밝아지고 선명해야 될 부분과 어두워서 흐릿할 부분을 포토샵에서 합성해가지고 효과를 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요 값이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쪽이 밝고 들어갈수록 여기 어둡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앰비언트 오클루전 우리 먼지 합성하는 거랑 똑같이 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런데 얘는 검정색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파시티로 이렇게 조절해주면 또 되는 거죠. 아무튼 네, 좀 보겠습니다. 요것만 제가 후딱 걸어가지고 가져갈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다 걸렸죠?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사진 저장한 거 열어주세요. 전부 다 열어주세요. 어떡해요. 저 아까 거 저장 안 했나 봐요. 앞서서. 한 달 넘게 하고 있었네. 왜 맥스가 다시 열릴까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예. 예, 안쪽부터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게 또 외부샷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세퍼레이트 파일을 모두 저장하겠습니다. png 일단 RGB를 열어서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어둡잖아요. 그쵸?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밝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고 컨트롤 J. 원본 눈 가려놓고요. 원본은 항상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 원본. 자, 복사되었고요. 조금 더 선명한 걸 원해요. 저는 원해요. 한 번 더 컨트롤 J. 합성 모드는 오버레이. 어머나, 오버레이 하니까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냐? 스크린. 합성 모드 스크린. 바로 밝아졌죠? 맞아요? 너무 밝은 것 같으면 오파시티. 오파시티 좀 줄였어요? 네, 한 30%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둘이 합성. 컨트롤 E. 둘이 병합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이 밝은 게 좋아요? 천장이요? 바닥이요? 아래쪽이 조금 더 밝은 게 좋겠죠? 네. 그거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가 없단 말입니다. Z뎁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이 바닥이잖아요. 여기가. 뭐 천장도 있긴 한데 일단 제가 가져가 볼게요. 자, Z뎁스가 이렇게 왔어요. 합성 모드 멀티플라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파시티 조절했어요. 자, 느낌이 어떤가요? 여기가 저 구석 쪽이 많이 어두워지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다 같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확실히 앞쪽은 살아있죠? 모르겠어요? 앞쪽이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앞은 살아있는데 뒤에가 많이 어두워지잖아요. 맞죠? 요것도 이렇게 과하게 쓰는 건 아니라서 요것도 합성 모드는 뭐 다큰 멀티플라이나 네, 멀티플라이가 제일 낫겠네요. 그래. 요것도 오파시티를 이렇게 좀 낮춰주면 살짝 저 안쪽이 어두워져요. 네, 요 현재 화면보다 저 뒤쪽이 어두워져요. 조금. 지금 너무 얕아서 여러분들 잘 못 느끼니까 이렇게. 네. 이걸 이용 안 한다. 여러분들의 이제 일일이 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레이어 추가, 검정색 씌우기, 컬러 닫지. 레이어 추가, 검정색 씌우기, 컬러 닫지. 했어요? 네. 흰색 붓, 하얀색 붓, 브러쉬, 소프트 브러쉬, 소프트 라운드, 오파시티 10%, 오파시티 10% 많이 크게 해서 제가 붓 가운데로 지나라 그랬나요? 붓 끝을 터치하라 그랬나요? 제가 항상 붓 끝을 이용하라 그랬죠? 라운드 이 끝에 이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요렇게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벅벅 문지르는 거 아니고 붓 끝으로 살짝 물들이는 듯이 이렇게 스펀지로 톡톡 적시는 느낌으로 가야 돼. 알겠어요? 이게 막 붓으로 이렇게 벅벅 문지르면 되게 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연스러운 리터칭은 붓 끝으로 이렇게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알겠어요? 한 듯 안 한 듯. 이제 나는 좀 과한 부분이 필요해. 저 위에 이런데. 그럴 때는 얘를 줄여서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그죠? 좀 과해야 되는 부분. 이런 데는 조명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조금 과해도 되죠. 침대에 조명이 직접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침대에 조명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약간씩 주면 되죠. 침대가 약간 어두웠다면 침대에 이렇게 조명 이렇게 떨어지는 거 주면 되고요.
이 부분도 살짝씩 터치를 주면 되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조명이 뚜껑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뚜껑이 열려 있는 조명이었어요. 이 조명이 뚜껑이 만약에 열린 조명이라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여기 위에 구멍이 나 있다면 조명이 빛이 이렇게 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라소툴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끝은 항상 부드러워야 되니까 빼덕각 이렇게 주고 흰색을 쏟아부으니까 이렇게 됐죠. 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을 거의 검정에 가까운 회색으로 쏟아부으면 되죠. 조금 더 세게 갈게요. 검정에 가까운 회색 약간만 더 세게 여러분들 보게끔 이렇게 조금씩 밝아지는 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보여요? 예, 보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붓으로 여기 가까운 곳은 더 밝게 흰색 붓으로 더 밝게 가면 되겠죠. 가까운 곳은 많이 밝아야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요런 터치가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금방입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이렇게 포토샵에서 만드는 거 말고 맥스에서 직접 조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어떡하죠? 예를 들어 이런 등 있잖아요. 여러분들 벽부등? 벽부등 뭔지 알죠? 이런 등 보신 적 있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런 등을 만들고 싶어요. 요런 등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건 조명을 2개 써야 돼요. 위로 아래로 IES를 위로 아래로 2개 써야 돼요. 오케이? 네, 위로 아래로 조명을 2개 쏴주셔야 돼요. 위쪽 아래쪽으로.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다가 벽부등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가구 있죠? 요 가구 요것만 Alt Q 요 가구만 Alt Q 가구만 Alt Q 했어요? 네, 레프트 뷰에서 박스를 하나 꺼내냅니다. 요렇게 벽부등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프론트 뷰에서 레프트 뷰에서 꺼내고 프론트 뷰에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사이즈는 200에 진짜 너무 큰데? 200에 100에 100 그래 200에 100에 100 하면 되겠다. 레프트 뷰에서 꺼냈다는 전제하에 레프트 뷰에서 박스를 꺼냈다는 전제하에 200에 100에 100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여기에다가 살짝 요렇게 요쯤에다가 요렇게 그래서 우리 요거 조명이 위로 뿜 아래로 뿜 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어요? 넹 에디터블 폴리 세그먼트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에디터블 폴리 했어요. 여러분 되고 있어요? 박스 다 꺼냈어요? 네? (4번) 영역에서 위에 아래 잡으시고 인셋 인셋 15mm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바이폴리건 이나 로컬 노말 둘 중에 하나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잡은 그 두 면 그거 그대로 디태치 해버리세요. 지금 잡은 그 두 면 있잖아요. 그대로 디태치 해버리세요. 디태치. 지금 잡은 면을 그대로 디태치 해버리세요. 디태치. 얘가 뭐냐면 벽조명이에요. 벽조명. 그냥 그 잡은 면 두 개가 조명이 될 거예요. 이 밖에 있는 놈은 재질을 뭘 주냐? 창틀에 준 재질 줘요. 그냥 창틀 재질 있죠. 창틀에 줬던 재질 있잖아요. 네, 그거 주고요. 안에 있는 놈은 요 V레이 라이트 MTL 조명 그거 줘요. 그거. 색깔이 노랬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노랗게 바꾸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조명을 줬지만 얘가 보이진 않을 거예요. 잘. 안에 가가지고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가까이 가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까이 가서 약간 위쪽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보세요. 제 거를. 조명이 있긴 있는데 뭐 이걸로는 턱없이 약하죠. 그죠? 맞아요. 네. 보이긴 하는데 턱없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조명을 또 뽑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레프트 뷰가 아니라 프론트 뷰죠. 프론트 뷰에서 제가 지금 요렇게 놓고만 보여드리면 요거죠. 프론트 뷰에서 본다면 IES VLA IES를 여기 요만큼 파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조명이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파고 들어간 것보다 밑에 있으면 조명이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요쯤에서 이렇게 뒤에 가구를 향해서 쏘주는 거죠. 쏘아주는 거죠. 그리고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타겟과 함께 요 안으로 쏘. 그리고 얘를 IES로 바꿀 거예요. IES 파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저는 10만 정도를 줬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라고 강력하게 10만을 줬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한 5만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IES 파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골라 쓰시면 되는데요. 모양은 제가 여기서 띄워 놓을게요. IES 파일 모양은 예쁜 게 뭐가 예쁠까요? 12번이 마음에 드는데 이 12번이 가끔 에러가 나가지고 조금 무서워요. 저장 한번 하고 야간신 저장 세이브 12번 한번 써볼게요. 12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짠, 바꿨고요. 파워가 지금 68이 들어있네. 일십, 백천만, 5만 정도 줬습니다. 나오네요. 5만 좋다.
네, 12번 넣어봤는데 예, 뭐 딱히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12번. 네, 나쁘지 않아요. 네, 12번. 요게 이제 위아래로를 원한다면 밑에 이대로 이거 복사하시면 돼요. 밀어 복사하시면 돼요. 대칭 인스턴스로. 이것을 프론트 뷰에서 얘를 미러로 Y축으로 인스턴스로 Y가 아니니 Z구나. Z로 복사를 해서 아닌데? 아, 조명만 선택했나요, 제가? 타겟을 선택을 안 했나요? 네, Y가 맞네요. Y 인스턴스. 네. Y가 맞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Y. 잘 나오나요? 네.
혹시 요 Z뎁스 요거 값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엘리먼트 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한 6천 정도로. 아시겠어요? 1000에 6천 정도로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요값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먼트에 있는 요 뎁스 값 요거. 네. 네. 민 값을 그럼 한 4천을 줘볼까? 저쪽 구성만. 구성만. 우리 렌더링 걸리는 동안 포토샵 계속 리터칭 좀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좀 불러와 볼까요? 뭐냐, 앰비언트 오클루전 요거 디플리케이트 아시죠? 디플리케이트로 원본으로 보내고 얘도 합성 모드 멀티플라이. 그러면 커튼 부분이 많이 지저분해요.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괜찮나요? 그럼 지우개를 지워주면 돼요. 누구를? 오클루전을. 요 오클루전을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너무 과한 곳은 지워주시면 돼요. 지울 때 좀 잘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파시티 낮추고 강하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뭐 여러분들 눈에 이게 이게 있는 거냐 싶을 정도로 살짝,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아주 은은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확 띈다 이 정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했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은은하게 나와야 돼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퍽 티가 나면 안 된다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네. 전혀 티 안 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오파시티 30을 넘기지 않는 걸 추천해요. 알겠어요? 예, 30보다 더 큰 값은 별로 비추예요, 비추. 맥시멈 30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저런 부분 네, 너무 지저분한 부분은 지우개로 살살 지워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빡빡 지우면 다른 데랑 너무 차이 나니까, 예, 다른 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좀 이렇게 봐가면서 지우시면 되죠. 그리고 배경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배경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제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오픈 오브젝트 아이디, 요 멀티매트, 요것을 디플리케이트로 RGB로 보내서, 얘는 뭐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밑으로 쭉 내려놓고, 밑으로 쭉 내려놓고,
제가 채널로 선택했을 때와 매직 완드로 선택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보세요. 채널로 선택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걸 굳이 RGB를 뽑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채널로 선택했을 때 여기에 이 채널 값이 선택되는 이 구간을 보시면 색깔을 제가 좀 바꿔보면 선택되는 구간을 알 수 있겠죠. 흰색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일단 이게 얘가 채널로 선택하는 것은 요 정도이고요. 비교가 잘 될까 모르겠지만 일단 네, 여기가 요 정도이고요. 채널로 선택한 거고요. 취소하고 그냥 가서 매직 완두로 한번 찍어 볼게요. 매직 완두로 여기 이렇게 찍었다. 근데 이 매직 완두라는 놈은 뭐에 따라 다르냐면 요 퍼센트 있잖아요. 요 퍼센트에 따라서 검정줄을 더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이게 그죠? 10%좀 많이 나죠.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얘가 좀 그래서 뭐 매직완드 이렇게 내가 눈에 그렇게 거슬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매직완드 써도 좋은데 사실은 좀 정확하게는 채널 값이 이렇게 채널에서 레드를 이렇게 꼭 찍어서 선택하는 게 채널에서 레드를 꼭 찍어서 선택하는 게 가장 그래도 잘 레드를 걸러서 선택하는 방법이다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 선택이 됐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택이 되는지. 선택이 되나요? 이거 다 눈 감아야 돼요. 얘만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Alt 레이어 썸네일 Alt 눈을 찔러 Alt 눈 썸네일이 아니라 Alt 눈알 Alt 누르고 눈알 그러면은 얘만 켜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채널에 가서 채널 팔레트 없는 사람들 단축키 없네 이거 일러스트레이트 참 여기서 레드라는 부분을 선택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맞죠? 네 레드 이 부분 컨트롤 키 누르고 찍어주면 되죠. 썸네일을 다시 가서 눈을 다 켜고 창문이 선택이 됐나요? 창문 선택됐어요. 그죠? 제가 목적이 뭐죠? 배경 바꾸는 거잖아요. 네. 파일에 오픈업 커튼이 없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바꿀 텐데 지금 커튼 때문에 좀 애매하게 됐어요. 상황이. 어쨌든 맵에 들어가시면 맥스에 맵 들어가시면요. 백그라운드 빌딩 야간신 난 배경을 바꾸고 싶어요 하는 걸로 야간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V 하면 안쪽 붙여넣기가 되죠. 맞습니까? 사진은 그대로 쓰시면 안되고 원근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로 요 건물하고 얘하고 진행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겠어요? 원근감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T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T로 원근감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건물을 보고 해야죠. 건물을 보고. 건물의 모양이 이 건물의 모양의 흐름 방향이 얘 흐름 방향과 같아야죠. 사진은 어느 방향에서 찍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원근감의 방향을 맞춰주셔야 돼요. 사진과 흐르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건물의 흐름 방향이. 제가 뭐랑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걸까? 계속해서. 아, 진짜 한방하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문제가 뭐예요? 일단 여러분 요거 한 번 더 선택해 가지고요. 원본 이게 내가 지금 배경을 바꾸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있어요? 이거 잠깐 가져온 배경 눈 감아 보면 뒤쪽에 배경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선택을 다시 해서 여기를 깜장으로 일단 채워야 돼요. 원본에다 그러니까 뭐 진짜 원본 말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여기를 깜장으로 일단 채워놓고 검정색으로 채워놓고 이 사진에 이렇게 눈 떠주고 합성 모드를 스크린이나 아이고 이게 뭐야 왜 여기서 하고 있어 합성 모드를 오버레이 아이고야 안되겠네 밑에가 까만색이라서 하드라이트 비비드 밑에가 깜장색이라서 조금 그렇다 라이튼 에이 이거 좀 이따 합성 모드 조금 이따 자 이거 갖고 오세요 리플렉션 얘 갖고 오니라고 침대가 다 없어졌잖아요 맞죠? 예 요거 갖고 오세요 침대 리플렉션 파일 요 리플렉션 파일 있잖아요 예 요거를 또 보냅니다 디플리케이트 RGB로 보내준 다음에 이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만이에요? 창가 부분만이죠. 네, 여기를 마스크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Alt를 눌러서 그리고 창가 사진과 합성을 할 거예요. 스크린으로 창을 밑으로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 해볼까? 안되는구나. 창이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창의 오파시티를 낮추고 오케이 이 정도로 가야 되겠네요. 합성 모드 스크린 오파시티 낮추기 오케이 합성 모드 스크린이고 지금 갖고 온 리플렉션 반사 그거는 요거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아래쪽에 있어요. 맞죠? 네. 그 상태에서 요거는 제가 마스크만 복사해 왔어요. 위에서 맞죠? 네. 위에 있는 놈은 스크린으로 주고 합성 모드 스크린 오파시티 낮추고 그러면 내가 조절할 수 있죠. 맞아요. 밝기를 조절이 가능하죠. 바깥쪽을 얼마나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가 얼추 가능해지죠. 네. 여기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커튼 부분이 조금 찝찝하긴 해요. 이럴 때는 커튼을 선택 영역으로 흐르게 한 다음 그린인가요? 그린? 커튼이? 그린을 잡아서 알트로 빼면 되겠네. 천장 빼고 바닥 빼고 알트로 빼주면 되겠네요.
커튼 부분이 찝찝하면 이렇게 빼서 커튼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흐르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컨트롤 U 같은 걸로 색감을 옆에 보이는 이 사진과 비슷한 색감이 돌도록 변경해 주는데 그걸 원본에서 해야 되겠죠. 원본이란다. 요거 복사한 원본. 컨트롤 U로 살짝 색감을 이렇게 옆에 있는 거랑 색감이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밝기나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 옆에 있는 사진이 푸르딩딩하면 여기도 살짝 푸르딩딩하게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빛이 제 거 보이세요? 지금 색감 변하는 거? 예, 옆에 있는 건물 조명에 따라서 색감을 살짝 컨트롤 U로 변경을 좀 주시면 좋겠죠? 네, 뭐 미세한 조절이었고요. 그런 거는 요 정도로 해서 리터칭을 해봤어요. 대략적인 리터칭을 한번 해봤어요. 천장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요게 컬러 닷지 하면 요거 브러쉬로 살짝 띄워주면 되죠. 이렇게. 천장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띄워주면 되죠. 하다가 좀 더 밝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이죠. 어때요? 굳이 맥스에서 조명으로 다 밝힐 필요가 없죠. 핵심 조명만 있다면. 맞습니까? 예. 조명이 많아지면 렌더링 시간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조명 설치 많이 하면 렌더링 시간 계속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명만 딱 설치해 놓고, 이런 야간씬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와서 리터칭 하는 게 훨씬 더 시간 효율상 좋아요. 경제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도 다 걸린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걸렸네요. 조명값의 색깔을 좀 바꿨더니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색깔을 약간 노란기를 좀 줬거든요. 노란기를 줬는데 메인 조명들 6개 쏜 거는 노란색으로 안 바꿔서 침대 색깔이 허옇게 됐네요. 여기만 노랑으로 바꾸고 밑으로 직접 쏘는 조명은 노랑으로 안 바꿔서 이렇게 됐어요. 다시 걸지 말고 이런 거 포토샵 가서 색감 묻혀주면 되죠. 노란기를. 아시겠나요? 네, 쉬는 시간 띠.